본 영상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SCP 팬아트예요. 시각화와 게임 설정을 위해 오리지널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참고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부분은 2차 창작 세계관이 언급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체카! 안녕하세요, 새팀 시민 여러분. 새로운 환상체를 데려왔습니다.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아주 멋진 환상체라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케빈 대신에 이것과 함께 보내는 건 어떠신가요? 물론 함께 보내다가 목이 날아가도 그건 제 책임이 안 되니까 숙지 부탁드릴게요. 이 녀석은 신카펜시스님께서 제보해 주셨어요. 작년처럼 기다리다가 또 피해자가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직접 선빵을 쳐줬죠. 제보 감사드려요. 식별 코드 TA1-4666. 성인판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녀석이죠. 팀버튼 감독님이 고어를 가미해 공포영화를 만들었다면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인간형이라 1번이고 발견된 넘버는 4666번째예요. 환상체의 이름은 율맨, 등급은 알레프, 작업 중 공격 유형은 7에서 10의 블랙 데미지이며 이 박스는 30칸입니다. 이걸 작업 성공 구간으로 나눠보자면 0에서 12는 나쁨, 13에서 19는 보통, 20에서 30은 좋음이에요. 선물 주는 아저씨는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크람푸스 코스프레를 한 신사입니다. 그를 가까이서 보면 정겨운 캐롤이 들립니다. 관리하려는 직원의 등급이 4 이하인 경우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작업 결과가 보통이거나 나쁨이어도 감소를 합니다. 클리포트 카운터가 3번 감소하면 선물 주는 아저씨는 광란 상태가 되고 캐롤도 뒤틀린 것처럼 기분 나쁘게 들려옵니다. 클리포트 카운터가 모두 감소하면 율맨으로 바뀌며 북쪽 방향으로 텔레포트를 해서 탈출합니다. 구 3등급 직원을 보이는 대로 죽이고 그것으로 선물을 만듭니다. 물론 시체 선물을 본 직원들은 정신력이 떨어지니까 주의하셔야겠죠? 1, 2등급의 직원은 탈출한 율맨에게 노출될 경우 특수능력 백야 현상으로 인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선물 셔틀이 됩니다. 5에 9에 348의 버프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자식 포지션인 직원이 선제 공격을 받습니다. 율맨인 상태로 작업 결과를 좋음으로 내면 가장 최근에 율맨에게 죽은 직원의 능력치 25%를 선물로 줍니다. 아이의 모습을 안 환상체에게 탈출한 율맨이 다가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그 환상체들이 탈출을 하거나 부정적인 능력이 발동되거나 다음 격리실에 들어가 관리를 해도 무조건 나쁨으로 뜰 테니까요. 보통 정도의 성능이지만 본능과 통찰 작업이 가장 무난합니다. 알레프치곤 폭이 넓은 거죠. 나머지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네요. 율맨의 클리포트 카운터는 4이며 탈출 개체입니다. 널널해 보인다고 한눈 팔진 마세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클리포트 카운터가 어느새 1이 되어 있을 거예요. 탈출한 율맨의 체력은 2200이며 레드 견딤, 화이트 면역, 블랙 보통, 페일 견딤입니다. 에고의 이름은 메리 크람푸스.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게 검은 산타 옷으로 개조되었네요.
모자에 달린 뿔은 선물 주는 아저씨를 연상시키지만 시체가 들어있을 것 같은 보따리 웨폰이나 치아로 만들어진 목걸이는 영락없는 율맨이네요. 우선 슈트를 볼까요? 레드 견딤, 화이트 내성, 블랙 견딤, 페일 내성입니다. 제조 비용과 수량은 각각 150과 1. 장착 조건은 직원 등급과 용기 등급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 효과는 없는 것 같네요. 다음은 에고 웨폰입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은 없겠죠? 고정 50의 블랙 데미지를 단거리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줍니다. 제조 비용과 수량은 각각 230과 1. 장착 조건은 직원의 등급과 지혜 등급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 효과는 같은 적을 5회 이상 공격할 시 3바퀴 휠 윈드를 시전합니다. 이 경우 고정 공격력이 30으로 낮아지지만 공격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에고 기프트는 1% 확률로 획득할 수 있는 강냉이 목걸이입니다. 피까지 묻어있는 게 공짜라도 사양하고 싶은걸요? 목걸이니까 착용 부위와 뻔하고 착용 효과는 지혜와 용기 능력치를 각각 5씩 올려줍니다. 율맨은 단일 개체로 추정되는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기원불명의 인간형 환상체입니다. 1년 중 12월 21일 혹은 22일 밤에서 1월 1일 혹은 2일 밤 사이 10일 밤 동안만 활동합니다. 이 기간을 율맨의 활성기라고 하며 40도 북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택에 출현하는데 이를 백야사태라고 명명합니다. 8세 이하 어린아이가 있는 향촌 지역의 집을 타겟으로 노린다고 합니다. 타겟이 된 집은 처음에는 감시만 하는 게 전부지만 점점 선을 넘고 집에 침입해 악취를 남기거나 시체로 된 선물을 두고 가거나 일가족을 모두 죽이고 아이만 납치해 비슷한 또래의 아이의 시체로 선물을 만들게 하는 엽기적인 짓을 합니다. 대체로 백야사태의 엔딩은 전자보다 후자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네요. 백야사태의 생존자들은 율맨을 키가 매우 크고 극도로 수척한 외모를 가진 유럽계 남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본 사진만 해도 그것만으로 표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예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 끔찍한 행동을 일삼는 변태환상체라니. 너무 무섭잖아. 그나마의 위안은 제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점이지만 제 마음이 너무 순수한 나머지 율맨이 어린아이로 착각하면 어떡하죠? 네? 그건 아니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요? 네, 죽을. 이제 저는 새로운 환상체를 잡아올 때까지 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쉬지 마시고 브리핑을 대비해 뇌나 채워오세요. 아시겠나요? 그럼 새 팀 시민 아이디어 셔틀 여러분, 빠이빠이.